민족 정기를 훼손하려고 일본이 대한민국 산에 쇠말뚝을 박았다. 이 얘기가 사실요 옛날부터 엄청 돌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돌았냐? 이때부터 갑자기 돌기 시작합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최근에 인간 간다요. 정말 진짜 5년 만에 내가 마지막으로 영화관 갔던 게 쪼카야, 쪼카. 요거 아시죠? 영화 쪼커 2019년 내가 요거 간 다음에 요거 보러 간 다음에 요 최근에 진짜 정말 몇 년 만에 갔는지 몰라. 영화관을 세상에. 영화 진짜 안 봐요 제가. 웬만하면은 진짜 안 보는데 제 개인적인 그 지인 중에 박민수라고 있어요. 박민수. 야 민수 내가 채널까지 홍보해준다. 그냥 요 민수라고 있어요. 애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애는 착한 애야. 안 좋게 보지 마세요. 너무. 민수가 그렇게 보러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세상에. 영화 파면 재밌다면서. 그래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영화에서 아주 살짝 쇠말뚝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주 살짝 스무스하게 아주 조금 나옵니다. 쇠말뚝 얘기가.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영화 파묘랑은 이제 그냥 상관없이 저희가 그냥 단독으로 쇠말뚝 얘기가 아직도 돌잖아요. 요새는 믿는 사람 거의 없어. 그죠? 요새는 그 쇠말뚝 얘기 믿는 사람 거의 없는데 아직도 요새 있어. 간다요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진짜 자주 얘기해 주던 겁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일부러 미신 같은 건데 이 대한민국 호랑이의 이 백두대간부터 태백산맥까지 다 여기에 일부러 저 쇠말뚝을 박았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 한민족 우리 한민족의 민족 증기를 끊기 위해서 우리 위대한 한민족의 민족 증기를 끊기 위해서 백두대간 태백산맥 이런 곳에 곳곳에 저 말뚝을 박았다 이 말이야. 이거 이제 끝난 이슈죠 사실은. 측량용이다 측량용. 측량용이라는 게 거의 다 그렇게 좀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나이가 이제 60,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아직도 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야 이제 인터넷도 하고 뭐 하면서 주워듣는 게 많게 되니까 뭐 일부러 쇠말뚝 박았다 이런 게 좀 아닌 거를 많이들 알게 됐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진짜인 줄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왜? 옛날에 공영방송에서 찐으로 찐! 이게 사실 공영방송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일단 방송 타면 설마 방송까지 나왔는데 저게 굴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들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서 그냥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만든 게 있는 거지. 진짜인 것처럼 이거를 공영방송들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해댔어요. 언제? 1990년대. 뭔가 좀 타이밍을 잘 봐야 됩니다.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언제라 그랬어요? 1990년대. 오늘 그럼 간다요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쇠말뚝 얘기가 언제 어디서 왜 시작됐냐는 거야. 왜? 지금 이 쇠말뚝뿐만이 아니라 없는 거를 어떻게든 어거지로 만들어서까지 난리치려고 하는 게 좀 이건 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쇠말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민족 증기. 예컨대 지금 좀 대표적인 게 또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표범이나 호랑이를 다 잡아 죽였다. 일본 열도에서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에서도 늑대라던가 이제 곰 같은 거 다 잡아들였어요. 한반도에서는 이제 호랑이라던가 표범을 잡았던 거죠. 사실 일본에도 원래 늑대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다 지금 멸종됐어. 일본도. 왜?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잡아준 게 기분 나쁘지. 간다요도 기분이 나빠요. 함부로 와가지고 갑자기 다 잡아 죽이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기분 나쁜데 그거를 뭐든지 민족 증기에 민족 증기를 끊기 위해서 잡았다. 이게 너무 그렇다는 거야. 이게 모든 거를 민족 증기를 끊기 위해서 했다. 모든 걸 기승전 민족 증기를 끊으려고 했다. 이러면은 그건 좀 그렇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쇠말뚝이 측량용이다 지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솔직한 얘기로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신 많이 믿는 나라긴 하잖아요. 지금 2024년에도 미신을 꽤 많이 믿는 나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란 국가가 오피셜로는 조선총독부라던가 이런 애들이 오피셜로는 측량용이라고 뻥카를 쳤겠지만 뒷구녕으로는 미신을 얘네도 많이 믿으니까 우리의 민족 증기를 끊으려고 미신을 믿는 나라니까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옛날도 아니죠. 1990년대에 진짜 메이저 언론사 메이저 방송국에서조차 민족 증기를 끊기 위해 일제가 쇠말뚝을 박았다. 이 얘기가 사실인 것처럼 정말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당연해진 거예요. 분위기상. 1980년대만 해도 잘 몰랐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80년대만 해도 그렇게 그다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던 건데 이 쇠말뚝이 90년대부터 갑자기 이제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이게 새말뚝이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좀 이거 좀 흥미로운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면은 이거 그냥 민간에서 돌던 얘기인데 우리나라 왕도 믿었던 얘기입니다. 명나라에서 한 도사가 조선에 놀러 왔대 옛날에. 근데 천자가 뭐예요? 중국 대륙 중원을 먹은 중원의 주인, 중원의 황제, 지 스스로를 하늘의 자식이다 해서 천자. 얘네만 지가 천자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명나라에서 한반도에 놀러 온 그 중국 도사가 조선에 천자의 기운이 있다더라. 천자는 중국 중원에서만 있어야지 한반도에서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명나라에서 온 이 도사가, 이 인간이 이 조선에 천자의 기운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한반도 어딘가의 산에 쇠말뚝을 박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찐으로 조선은 왕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이에요. 1797년 정조 21년입니다. 이거 정조가 얘기한 겁니다. 조선에 지금 인재가 없는 건 명나라 도사 그 서사오 그 가 쇠말뚝을 받고 떠났기 때문인 것 같다. 이거 정조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정조실록에 진짜 나오는 얘기입니다. 1797년이에요. 이때 미국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을 때죠. 아무튼 간에 이런 얘기가 돌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근데 막상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정부 때까지도 별로 사람들 관심이 없던 쇠말뚝 얘기가 갑자기 1990년대부터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1980년대부터 좀 간을 보던 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승만 박정희 정부를 지나고 이제 전두환 정부 때죠. 노태우랑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언론에서 쇠말뚝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요때부터 슬슬 나옵니다. 80년대 중후반.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애국동지, 애국 민간단체들이 전국의 산에서 쇠말뚝을 찾아서 뽑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이제 동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80년대 중후반부터. 그러면서 이제 전 국민이 한창 이제 90년대 초반 되면서 저 쇠말뚝 빨리 뽑아야 된다. 왜?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해서 일제 쟤네가 쇠말뚝을 박아 넣었으니까 빨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거.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YS가 취임합니다. YS가 당선돼요.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죠. YS는요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이런 얘기를 달고 살았어요. 민족 정기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 민족 정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선 정독부 건물도 부셔버려야 된다. 이런 좀 미신적 얘기들을 좀 많이 왔어. 이 민족 정기라는 게 이게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는 거지 도대체. 저 민족 정기가 뭔데?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어. 지금 2024년에 과학의 시대인데 21세기 과학의 시대에서 요걸 딱 부러지게 뭔가 표현하고 정의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문제가 뭐냐면은 솔직히 YS는 저 반일 정서와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 정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요. 분명하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나는 군인 출신도 아니고 이제 최초의 문민정부다. 이전에 군인 출신 그 노태우 전두환과는 차원이 다르다. 나는 민족 정기. 민족 정기를 되살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드립을 후보 때부터 백날 했어. 백날. YS가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게 YS 정부 때 최고 지지율이 여론조사 같은 거 막 여러 개 보면은 80% 안팎이었어. 80%. 어마무시하게 정권 초의 지지율이 높았던 정권이에요. 타이밍이 기가 막혔거든. 왜? 반일 정서와 민족주의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 그냥 단순하게 반일과 민족주의를 이용했다 이러면 안 되죠. 적어도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일 정서를 할 필요가 없는 타이밍에 반일 정서를 자꾸 자극해. 민족주의를 할 타이밍이 아닌데 저거를 백날해. 그건 아니지. 근데 이제 씨알이 맥힐 때 저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일단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됩니다. 이제 이 붉은 광장에서 소련 깃발 기어내려고 러시아 깃발이 이제 올라가네요. 그죠?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공산권 국가들, 뭐 중국이라던가 소련이라던가 이런 국가들하고 수교를 하기 시작해요. 경제 교류를 시작해요. 근데 이런 공산권 국가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하고 수교하기 전까지, 경제 교류를 하기 전까지는 일본이란 국가가 중요했습니다. 중요했어요. 왜? 일본이란 국가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원자재, 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그 줘야 되는 것들, 오고 가는 이런 것들, 가까운 국가다 보니까 이 가까운 중국이라던가 다른 국가들하고는 교류가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일본이 중요했던 거예요. 꽤 우리나라가 의존도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러시아랑 이제 수교를 하게 되고 중국이랑도 수교를 하게 됐어요. 그죠? 게다가 우리나라가 1980, 9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고도성장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다가 먹고 살만해지면은 갑자기 이제 국뽕과 자존심,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가 생겨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사람들의 이제 교육 수준이라든가 형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전에는 많이 요구하지 않던 것들을 이제 많이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 있는 외교를 해야 된다. 자존심
자존심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88 올림픽을 유치하고 이 대한민국 국뽕 치사량이고 지금 글로벌 시대에 이제 요런 이제 그 갬성으로 자존심 있는 외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아니냐, 요런 얘기가 이제 한창 이제 유행하던 거지. 근데 이 타이밍에 자민당에 30몇 년 동안 집권하던 그 일본이 정권 교체가 된 겁니다. 솔직히 지금 자민당이 물론 그 정권 교체 90년대 초중반에 됐을 때도 몇 년 못 가긴 했어요. 야당이. 다시 자민당인데 그 이후에도 아무튼 갑자기 자민당이 깨져. 자민당이 계속 총리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야당이었던 정당들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정권 교체가 됐는데 기존에 야당이었던 당이 이제 여당이 됐잖아요. 얘네가 굉장히 한국한테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런 뉘앙스가 강력해진 거예요. 일본 정부의 저자세 이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미 일본 정부의 저자세는 1905, 6, 7, 8, 90년대 내내야. 근데 더 저자세가 된 거야. 더. 얘네가 어찌됐든 그 태평양 전쟁도 일으키고 그 중국이라던가 한국이라던가 이런 데서 삽질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저자세로 대가리 숙이면서 좀 가는 게 당연한 전제였어요. 근데 더 저자세를 더 하는 거지, 더. 무라야마 같은 사람은 대놓고 뭐 사과까지 진짜 제대로 그 도장 찍을 정도로 하고, 그죠? 근데 왜 저자세를 했느냐? 당시 수출도 해야 되고 일본이란 국가는요 1906, 7, 8, 90년대까지 어찌되었든 아시아에서 제조업 강국이에요. 1등 제조업 강국이야. 아시아 1등. 근데 그 제조업 강국이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굳이 다른 나라한테 대가리 쳐들고서 야 이 새끼 이래가지고 뭐가 좋아?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저자세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민당 때도. 근데 자민당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되니까 90년대 초중반에 너무나 저자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초중반은 일본의 자민당 총리가 아니었고 총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자민당이 자기들이 야당이 됐잖아. 그 자민당의 몇몇 우익 정치꾼들이 개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94, 95, 96년 이때가 쏟아져. 개소리가 쏟아져.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있잖아요. 내가 야당이 됐어. 그럼 여당이 잘하고 있든 뭘 옳은 거를 하고 있든 간에 일단 트집잡고 일단은 겐세이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민당이 야당이 되니까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망언이 더 이제 시작되는 거지. 저 이전에도 가끔 있었어요. 1970, 80년대에도 가끔 있었는데 그건 가끔이고 요때는 진짜 쏟아지기 시작해. 쏟아지기. 근데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다? YS였다. 근데 마침 민족 증기를 위해서 쇠발쪽을 뽑아버리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조선정독부도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 양반이 솔직한 얘기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하던 양반 아닙니까, YS가. 근데 이 양반 때 이제 한창 자민당 정치꾼들이 저 망언을 짓거리니까 얼마나 저 씨알이 잘 먹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지율이 기가 막혔던 거지, YS가. YS 정권 때의 저 민족 증기 드립은 정말 기가 막히게 먹히는 거야, 막 전 국민한테 막. YS 당선되자마자 이제 신문사랑 방송사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쇠말뚝을 제거해야 된다 지금. 왜 가만히 있냐 우리 정부는. 그러다가 이제 94년도에 MBC에서 3.1절 75주년 기념으로 일제 36년 또 하나의 역사, 일제의 풍수 침략의 실체 이런 다큐까지 나와 막. 풍수 침략 이러면서 막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이 쇠말뚝은 뭐예요? 우리의 민족 증기를 끊기 위해서 일제가 쇠말뚝을 받은 건 팩트다. 이제 팩트. 그냥 빼박이다 저거는. 그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 없고 이제 토도 달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거지. 이게 뭐냐, 1995년 2월에 김영삼 정부의 국무회의록입니다. 국무회의록의 일부예요. 국무회의가 뭐야? 장관이랑 대통령이랑 총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게 국무회의죠. 그 국무회의를 기록해 놓은 게 국무회의록이에요. 자, 민족 증기 차단용 쇠말뚝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거를 지금 정부가 오피셜로 쓴 단어인 거예요. 이게 근데 좀 웃긴 게 뭐냐면 YS 때 저 쇠말뚝이 일본의 소행이다라는 거를 누가 검증했느냐 그러면은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풍수지리 전문가 그리고 향토사학자 그리고 마을 원로 요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했대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뭐 무식하다 별로다 이건 아닌데 이분들만으로 뭘 어떻게 검증했다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의문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쇠말뚝 관련해서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뭐 간간히 저건 쇠말뚝은 괴담이다 저거 이런 기사나 칼럼이 아주 간간히 있어요. 아주 간간히. 뭐랄까 1990년대에 간다요? 욕 졸라 쳐먹어야 되거든 저거.
수많은 사람들이 A가 옳다 이러는데 거기다가 토 달아야 되잖아. 저같이 토 많이 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욕 죽어라 먹었을 거야 아마 이 기사 쓴 사람들. 실제로 이 기사 쓰나 마나 뭐 소용없었죠. 90년대는 뭐 한창 2000년대까지 새말뚝 그 일제 요런 게 이제 이슈였으니까요.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에도 있을 정도로 이 땅에다가 새말뚝 박냐 마냐 이거에 대한 미신은 조선시대 때 엄청나게 유명한 미신이에요. 조선 때부터도 이 새말뚝에 대한 어떤 드립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풍수지리가 발달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은 많은데 미신이 많으니까 풍수지리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각각 다른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말뚝과 관련된 미신이 별로 없어요. 쇠말뚝을 박는다? 접하기가 어려워요. 일본 미신 관련해서 쇠말뚝 박는다 땅에다가 이런 미신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접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일본은 미신이 많은 나라니까 당연히 저는 쇠말뚝 박는 것도 충분히 그럴 만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함부로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위험해요. 일단은 일본의 미신도 전반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죠. 그리고 만약에 쇠말뚝을 와이어스 때 많이 뽑아가지고 와이어스 때 이제 뭐 쇠말뚝 뽑고 나서 더 좋아졌어요? IMF 터졌잖아. 그 쇠말뚝 뽑아서 생긴 거야? 이런 실체가 없는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너무 믿고 막 이러는 것도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만약에 일본이 저게 미신일 뿐이지만 일본이 만약에 실제로 쇠말뚝을 받은 게 맞다면 기분은 더럽죠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 안 좋게 되라고 뭘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아닐 가능성이 또 졸라게 높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 일본 사람들이 이 한반도라는 지역을 아주 거지 같은 곳으로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본은 이제 자기들의 영토야. 여기다 뭐하러 철도를 깔아요? 여기다 뭐하러 인프라를 깝니까? 여기다 뭐하려고 군수공장을 세워요? 그렇지 않아요? 수탈을 해갔다 뭐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그런 건데 얘는 군량미가 필요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수탈했어. 그러니까 수탈을 했으니까 여기를 뭔 거지 같은 땅으로만 생각했다. 망해야 되는 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얘네는 얘네들의 영토가 됐고 여기를 밟고 여기로 넘어가야 돼. 여기도 중요한 땅이야 일본한테는. 자꾸 여기가 망하기를 바랬다 일본은. 너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일본한테는 여기도 지네 영토가 된 거라서 중요한 거야 이제. 자 아무튼 간에 미신이 아니라 떠나서 만약에 일제가 실제로 저 쇠말뚝을 박은 거라면 기분 더럽죠 당연히. 그죠? 근데 아닐 가능성이 좀 전락이 높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한테 흔하게 있던 그런 미신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쇠말뚝을 민족 정기에 자꾸 엮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광복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정부 때도 토지 측량이 좀 중요했거든요. 이때도.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정부 때도 저 쇠말뚝 박아둔 게 엄청 많아요. 이 토지 측량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해야 돼. 등기상 이제 차이가 없어야 돼. 이거 분명해야 돼 진짜로. 그래서 이거 한국 정부가 측량하려고 박아둔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저 쇠말뚝 생긴 거 보셨어요? 사진을 제가 저작권 때문에 저 쇠말뚝이 어떻게 생긴지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명확하게 비슷하게 생긴 걸 제가 찾았어요. 저희 저작권으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로. 텐트 칠 때 쓰는 것처럼 생겼어 사실은.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저 이제 막사 같은 거 이제 군용 막사 같은 거 이제 치시는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쇠못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겼어요 사실. 그래서 1950, 70년대에 산에서 군부대가 뭐 막사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산 속에도 그 쇠말뚝이 여러 개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일반인들이 산에서 야영하다가 박아두면서 생겼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곳에서 생긴 거죠 쇠말뚝이 지금. 너무너무 다양한 곳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번에 영화 파묘를 보면서 좀 흥미로운 게 나와요. 음향사가 나오죠. 음향사. 이거 저도 저작권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일본 애니에서 잘 나와요. 그죠? 음향사 뭐하는 애들이야? 제사 지내는 애들이야. 제사 지내는 애들. 일본의 왕실 같은 어떤 그 황실이나 고위직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제사 지내는 애들이에요. 음향사가. 일본 애니 같은 데서는 막 쟤네들 무슨 마법 부리죠. 막 손에서 씨발 레이저 나가고 에너지파 나가고 막 주술 막 쓰고 막 그러잖아. 음향사. 근데 영화 파묘에도 음향사가 잠깐 나와요. 근데 그냥 이거 썰인데 거기에 무라야마 준지라는 사람으로 나와. 영화 파묘에 나오는 음향사의 이름이 무라야마 준지가 있어요. 근데 무라야마 지준이라는 실존 인물이 있어.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물론 영화에서 저 실존 인물 지준을 무라야마 지준을 따서 준지라고 했는지 아닌지는 저희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럼 무라야마 지준은 누구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의 풍수지리와 민간신앙을 연구한 일본인 학자야. 무라야마 지준. 근데 이 사람이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쓴 연구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조선인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민간신앙 믿고 원시적이고 저급하다 이러면서 또 존나 깠대 씨.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딱히 이걸 믿던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영화에서 이 사람 얘기를 갖다 써서 음향사로 넣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일단 비슷한 이름이 있길래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측량용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도 택지 우리 간청단의 산업 역군들 우리 또 많잖아요. 한밭집에서 또 밥 한 사발씩 하고 많으시잖아. 신도시 택지공사 한창일 때 깃발 오지게 많습니다. 내가 그려드릴게요. 저작권 때문에. 아시죠? 맞잖아. 많잖아요, 이거 깃발. 경계 많잖아. 여기가 이제 경계라는 깃발을 많이 꽂아요, 일단은. 맞죠? 아니, 근데 이렇게밖에 어떻게 그냐고,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2단계 60만 유튜버냐? 아니, 뭐가? 아무튼 간에, 쇠말뚝뿐만 아니라, 이런 그 경계의 깃발 같은 것도 꽂고 이러면서 측량을 하거든요, 보통. 이거를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일본 애들이 막 산 여기저기라던가 마을 같은 데도 꽂은 거예요, 이거를. 쇠말뚝뿐만 아니라 이런 깃발도. 근데 이 깃발들을 꽂아만 두면은 그 다음날 작살이 나 있는 거야. 왜냐면 조선인들이 이제 미신을 많이 믿으니까 산신령이나 땅의 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하신다 그래가지고 이거 자꾸 뽑아버리는 거지. 깃발을 함부로 왜 여기다 꽂냐면서 태워버리고. 그래가지고 조선정독부 헌병대 사령부 문서 하나를 보면은 일본 헌병대 사람들이 당시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 마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훼손하지 마라, 측량하는 거다 이러면서 막 조선인들하고 싸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시 한반도의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애들이 갑자기 와서 함부로 아무데나 이제 막 깃발을 꽂고 댕겨. 기분이 나쁘지 그냥. 그게 뭔지는 잘 몰라도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대목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민족정기와 관련해서 사실 또 뭐가 있어요. 일제강점기의 잔재. 우리 또 YS, 화끈한 YS 추진력.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조선총독부 건물입니다. 뽀개버렸죠? YS가 뽀개버렸어요. 씹어졌습니다. 이거 중고등학생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옛날이니까.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에 이제 외교부 건물 있고 경찰청도 있고 그리고 정부청사 건물도 있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이고요. 여기는 미국 대사관이 있겠죠. 여기에는 광화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광화문 밀어버리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지은 거예요. 요 뒤에는 경복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진 봐봐. 이거 기분 더러운 위치에 있기는 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옛날 지도인데 여기가 이제 광화문이에요. 광화문인데 여기에 광화문이 뽀개버리고 여기에 이제 경복궁 근정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조선총독부 건물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날일자 아세요? 날일자? 일본의 그 일자에 들어가는 거. 일본의 일자.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뒤집어 놓은 거로. 이거를 또 이제 일제가 민족 정기를 조질라고 일부러 조선총독부 건물을 날일자로 지은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기분은 나쁘지. 모든 거를 이제 민족 정기로 가는 거야. 이거를 지은 것 자체가 기분이 더럽죠. 더럽고 아주 짜증나는 일이고 우리 한반도를 지들 식민지화하려는 거니까 기분이 더럽고 맞는데 이거를 갑자기 민족 정기로 가면서 날일자다.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야. 민족 정기가 없었으면 저런 말이 없었을 텐데, 그죠? 이것도 미신적인 게 들어가는 건데,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거는 1800년대 중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유행하던 건물이에요. 자,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거 뭔지 아세요? 독일 국회의사당입니다. 날일자네요? 이거 1894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백악관으로 가봅니다. 자, 백악관이 여기 있어요. 그죠? 자, 백악관이 여기 있는데 요 바로 옆에 백악관의 연방정부 사무소가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사무소예요. 그죠? 여기도 있어요. 이것도 날일자네요? 누가 봐도 날일자네.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일제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화 과정에서 당시 서구식의 그 건축 양식에서 유행을 하던 게 있어요. 이게 실제로 배우는 거야. 제2제국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프랑스 제2제국 스타일의 건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건축학에 나오는 단어래. 지금 건축이라던가 이런 쪽은 진짜로 프랑스의 영향을 옛날부터 진짜 많이 받아왔어요. 옛날에는 정말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받아서 프랑스가 유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은 수많은 국가가 저 날일자라고 해야 될까 저거를 아무튼 간에 요 형태로 요런 모양으로 많이 지었어요. 요거를 좀 우리가 좀 인지하고 또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총독부 건물을 지은 거 그 자체를 욕하는 거는 그럴 수 있죠. 열받게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날일자로 일부러 지었다라는 없는 거를 갖다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까지 미신을 갖다 박으면서 민족 정기 얘기도 박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야 이제 조금. 자꾸 있는 거로 욕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비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없는 거로 욕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리고 민족 정기 얘기를 하려면 쇠말뚝, 저는 조선총독부 건물의 뭐 생김새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신사를 얘기해야 됩니다. 신사. 이거야말로 진짜예요. 이거야말로. 일본 애들 야스쿠니 신사 같은 거 가잖아요. 요게 뭐냐면은 조선 남산 신궁입니다. 남산 신사. 여기 지금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어요. 지금 요 남산 아래 쪽에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걸 지어놓은 거예요. 조선 신궁. 이거 지어놓고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막 일본어 졸라게 가르치고 뭐 히라가나 뭐 카타카나 졸라게 가르치면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들 막 끌고 가가지고 이제 매달 이제 가가지고 이제 참배하게 만들고 사진 많아 그거 옛날 사진 보면은. 이런 게 정말로 이제 민족 정기라기보다도 민족의 정체성 파괴. 이거를 아예 흔들어 버리려는 엄청난 짓거리죠. 요걸 얘기를 해야 돼, 요거를. 요게 제일 중요해. 민족의 정체성을 조질라고 했던 거는 이 신사가 가장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민족성을 아예 이제 없애버리려고 한 거니까. 근데 이게 또 신사와 관련돼가지고 이걸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1,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일본에서 누가 갑자기 등판해요? 천황. 1000년 넘게 짜져 있던 천황이 이제 머리를 쳐들고서 이제 좀 나대기 시작하거든요. 원래는 허수아비였는데 그죠? 간다요의 친구 효기심이 쓴 효기심의 권력으로 읽는 세계에서 한중일 편에서 또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담아봤는데요. 아유 틈새로 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그죠. 아무튼 간에 이 천황이 머리를 쳐들고 이제 그러면서 또 어떤 걸 했어? 우리는 천황을 중심으로 천황 가까이 국가고 천황 가까이 시민이고 천황의 뜻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천황이야. 모든 게 씨발 막 이런 거야. 모든 게 막 이 천황이라는 사람을 신격화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고 거기에 신사를 믹스하는 겁니다. 신사. 이 신토라는 이제 종교랑 또 연관이 있죠. 일본의 전통적인. 이거를 아주 잘 믹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천황의 시민이다. 천황의 그 성스럽고 정의로운 전쟁을 위해서 뒤질 수 있고 이런 아주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했던 거죠. 종교와 정치를 이용해서 대갈박에다가 다 선동하고 심으려고 난리를 친 거야. 일본 열도든 한반도든 간에 1000개가 넘게 있었어요. 한반도에만 1000개가 넘게 있어요. 1000개가. 얼마나 많이 있던 거예요? 좀 쇠말뚝 얘기할 때가 아니야. 이게 문제지. 물론 이거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뽀겠어요 이미. 흔적도 남은 게 없는데 지금 신사가 지금 흔적도 남은 게 없어. 흔적도 다 뽀개가지고 광복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신사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 무슨 쇠말뚝 얘기할 게 아니라는. 그리고 이 쇠말뚝 얘기 솔직한 얘기로 YS 때부터 갑자기 뜬 얘기잖아요. 그 저희가 뭐냐는 거예요. 아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가 다분했다고 저는 좀 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솔직히 동의하기도 어렵고 그냥 YS의 정치적인 어떤 그 지지율을 위한 거 그 이상 이하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게 2020년에 조선중앙통신 북한에서 이제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캡처해 온 건데요. 조선의 국토의 쇠말뚝까지 일제의 범죄. 얘는 아직도 팔더라고 이거. 얘네는 우리는 그나마 우리는 옛날 얘기잖아. 얘는 요 최근에도 팔더라고. 자, 좋다 이거야. 좋은데 내 솔직한 얘기로 일본이 과거에 우리한테 했던 짓거리도 빡치고 열받지. 간다요도 빡쳐요. 간다요도 한국 사람인데. 근데 있는 거를 가지고 빡치면 되는데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거는 진짜로 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에 요즘도 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만약에 YS 때처럼 국무회의록에 민족 정기 차단용 쇠말뚝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걸 오피셜로 국가가 했어. 요즘처럼 해외 언론이나 SNS 발달한 시대에 이런 거 하면은 진짜 국제망신이야 이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의 마지막 한 줄평. 정말 애국자가 되고 싶으면 애국을 하세요. 애국을. 그 애국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애국자가 되고 싶은 것이 우선되는 순간 그게 애국이냐고. 그냥 지 감정부터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짓거리지. 애국자가 되고 싶어 하지 말고 애국을 해 제발. 애국을. 너무 그 감정에 자기가 그냥 다 정신 팔려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게. 인생 동반자 좋기 트라인 뉴트리 나도요. 간다요 후원자 왕감 당근 이카로스 후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최현정 간호낸 이름없음 XX129XX 잘맨 마티아스디 댕다 탁성이 시우필 최영희 찬케일 태원선 정유진 배부른 다람쥐 포슈킨 노아이사 진우파.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